여러분 반갑습니다. 잉글리시TV 김태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문법 사항도 하나씩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먼저 준비한 내용은 바로 명사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두말할 필요 없이 명사는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명사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바로 헤아릴 수 있는 명사인가 헤아릴 수 없는 명사인가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 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단수명사를 쓸 것인가 아니면 복수명사를 쓸 것인가, 자, 이것을 구분해서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명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명사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입니다. 자, 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갈 자리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을 잘 해둘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단수명사냐 복수명사냐 가산명사냐 불가산명사냐, 자,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어떤 게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죠. 자, a car, a chair, an apple, a camera. 자, 이런 네 가지 명사를 예를 들어 봤을 때, 자, 네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맨 앞에 부정관사가 있다는 거죠. 자, 부정관사는 한 개라는 의미입니다. 자, 숫자 1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자동차가 한 대가 있다, 의자가 하나가 있다 라는 점을 우리가 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두 개 이상이 되면은 앞에 부정관사는 빠지게 되고 끝에 이렇게 복수임을 나타내는 s나 es가 붙어서 두 개 이상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런 명사는 어떻습니까? traffic. 자, traffic이라고 하게 되면은 도로상의 자동차들의 흐름, 그 상황을 우리는 traffic이라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트래픽이라는 하나의 낱개를 가리키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교통 한 개, 교통 두 개라고는 말하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furnitur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특정한 제품을 지목을 해서 침대라면 침대가 하나, 책상이라면 책상이 하나, 이렇게는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 모든 걸 포괄하는 단어인 가구는 가구가 하나다, 가구가 두 개다, 이렇게는 영문법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자, fruit란 단어는 이 과일, 우리가 과일이라고 부르는 모든 물질을 포함하는 단어죠. 그러니까 배가 하나면 배 하나, 배 둘, 레몬이 하나, 둘, 오렌지가 하나, 둘, 사과가 하나, 둘, 이렇게는 가능하겠지만 전체를 포괄하는 과일을 과일 하나, 과일 둘, 이렇게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비, equipment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방송 장비라고 했을 때 카메라도 포함되겠고 마이크도 포함되겠고 뭐 스피커 같은 것도 포함되겠고 아니면은 중장비, 공사할 때 굴삭기라든지, 자, 이 장비라는 단어는 모든 장비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장비를 장비 하나, 장비 둘, 이렇게는 영문법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왼쪽처럼 우리가 뚜렷하게 개수로 몇 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사, 자, 이런 명사를 우리는 가산명사라고 부르고, 오른쪽처럼 전체를 포괄하거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구나 두 개구나 라고 떠올릴 수 없는 이런 명사도 우리가 불가산명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산명사는 가산명사대로의 특징이 있고 불가산명사는 또 그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데, 자, 가산명사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우선 몇 개라는 확실한 개념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책이면은 몇 권, 자동차면은 몇 대, 동물이라면 몇 마리, 사람이라면 몇 명, 이렇게 명사에 따라서 단위는 달라질 수가 있겠지만은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숫자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가산명사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또 가산명사는 이렇게 단수형으로, 필요할 때는 단수형으로, 또 필요할 때는 복수형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게 가산명사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불가산명사는 이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하죠. 자, 그리고 불가산명사는 그러면 우리가 낱개를 헤아릴 수 없는 불가산명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째,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추상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명사, 불가산명사에 속합니다.
그리고 고체나 액체나 물질 상태로 존재하는 명사들 역시 불가산 명사고, 그리고 전체를 포괄하는 이런 단어도 역시 불가산 명사에 속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예외는 나중에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불가산 명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첫째, 세상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겁니다. Korea, 국가 이름, John Smith, 사람 이름, 그리고 Apple,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이죠. 그리고 Christmas, New Year's Day 이런 것과 같은 국경일이나 공휴일이나 명절 같은 이런 단어들, 그 다음에 Mount Everest, 산 이름이라든지 강 이름이라든지 섬 이름이라든지,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만 존재하는 명사, 즉 다시 말해서 고유명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고유명사에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내용은 바로 고유명사는 반드시 첫 글자를 대문자로만 표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를 살펴보면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이런 단어들입니다. Love, happiness, luck. 자, 이와 같은 단어들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는 오늘 사랑을 2개 받았다. 자, 아침에 일어났는데 5개 행복이 나에게 왔다. 자, 행복이 몇 개냐? 사랑이 몇 개냐? 추상적인 우리 머릿속에 존재하는 그런 의미, 자,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개수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불가산 명사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ice, 얼음이죠. 어떻게 얼리느냐, 어떤 모양으로 얼리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이 몇 개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쌀,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헤아리려고 한다면은 헤아릴 수는 있겠죠. 자, 오늘 아침에 밥을 하는데 7,852톨로 밥을 했다. 자,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헤아리려면 헤아릴 수도 있겠지만 헤아려봐야 의미가 없는 이런 명사도 역시 불가산 명사로 구분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water, wine, 액체 상태인 것. 그 다음에 dust, 먼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 다음에 glass, 유리. 그렇지만 유리로 된 제품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리 그 자체로는 우리가 유리 하나, 유리 둘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air, gas, 그리고 milk, paper 역시 이런 명사들. 자, 그다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전체를 포괄하는 단어들입니다. 특히 weather, 날씨. 날씨 2개, 날씨 3개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money라는 단어도 보이는데 이 mone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맨날 헤아리는 게 돈이지만 돈도 말이죠. 돈 1개, 돈 2개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500원짜리 하나, 만원짜리 하나는 가능하겠지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을 5개를 빌려달라. 오늘 내가 돈을 20개를 벌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 fruit 그리고 equipment 마찬가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했을 때 꼭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확인을 하면 그렇습니다. 자, 가산명사는 첫째, 단수나 복수나 우리가 필요한 자리에 단수로 표기할지 복수로 표기할지 입맛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이 가산명사는 우리가 구체적인 수치화, 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00개면 100개, 2개면 2개, 1개면 1개. 그리고 또 가산명사에는 many와 같은 가산명사에 어울리는 이런 형용사가 또 있겠죠. 수도 없이 많지만 오늘은 일단 구분하는 데만 의미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불가산명사는 언제나 단수 형태로만 써야 되고 복수 형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불가산명사는 수가 아닌 양이나 정도로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불가산명사에 어울리는 수식어는 many와 반대되는 much 이런 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일단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를 구분하는 데만 의미를 두고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oin, 자, 동전이라면은 동전이 하나다, 2개다 말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래서 a coin, many coins 가능한 얘기죠. 그러나 그냥 돈이라고 할 때는 many monies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는 쓸 수가 없죠. 왜냐면은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much money, 돈이 조금 있으면은 some money 이렇게는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water 같은 명사도 볼까요? 자, water도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물이 조금 있으면은 some water, 많이 있으면은 much water 이거는 가능하죠. 그렇지만 waters, a water 이렇게는 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낱개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대신 이렇게는 쓸 수가 있습니다. 물이 한 잔이면 a glass, 한 병이면 a bottle. 이렇게 해서 a glass of water, a bottle of water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두 잔이다, 석 잔이다 라고 한다면은 two glasses of wate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two glasses, 두 잔이니까 물 두 잔, 잔은 복수로 하되 그렇다고 해서 water까지 s가 붙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waters라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water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10잔이다 이러면은 10 glasses 여기까지는 복수가 되지만 그 다음에 of water, 자 water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water 요 상태로만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단위가 바뀌면 뭐 물 한 그릇 of water 이렇게도 쓸 수 있겠고 한 스푼 of water 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a bottle of water 아니면은 한 그릇 하면은 a bowl of wat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명사는 어떤 경우에도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구분 기준에 따라서 복수를 쓸 것인가 단수를 쓸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